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리포트에서 현장 연결해서 만나보신 대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위원 대다수도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사건 큐브는 계속해서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요. 박주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사건으로는 이 사건을 만나볼 텐데요. 일단 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고 결론적으로는 공수처도 기소를 검찰에 요구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다면?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 전교조 활동 등으로 이제 해직됐던 교사 5명을 특별 채용의 형식으로 다시 이제 교사로 복원을 했는데 네. 조희연 교육감은 이건 당연한 조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게 특채인데 공고가 나고 그리고 이제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권남용이고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7개월 전에 이제 1호 사건으로 다루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이것은 기소함이 마땅하다, 재판에 붙여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났고요. 아까 잠깐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 1호 사건이 됐을 때 조금 이제 의아했던 점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아닌 이 교육감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직접 기소할 수 없는데 왜 이런 대상을 골랐을까 이제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것은 재판을 회부하는 게 맞다고 하니 지금 서울중앙지검 검찰로 송부를 해서 검찰이 기소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7일에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에 30일에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서요. 기소 의견으로 의결을 냈고 8월 31일 조희연 교육감 측에서 공심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재소집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공수처는 그냥 이를 공소 제기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검찰에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 쪽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느냐도 물론 남아 있는데 아까 기자 연결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찰의 판단이 달리 나오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좀 이해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직권남용죄라는 것 자체가 사실 법리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건에서 직권남용죄가 문제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는데 어떤 경우는 유죄가 나오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무죄가 나오기도 한 것처럼 그만큼 입증이 굉장히 어렵고요. 뭐 물증이 있는 경우라기보다는 보통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법리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조희연 그 교육감의 경우에도 그 특별 채용을 하게 되는 이 특별 채용을 반대하는 실무진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게 직권남용죄다.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지금 조희연 교육감 측에서는 배제한 게 아니라 실무자들이 본인들이 업무를 포기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더욱더 특별 채용은 이제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또 감사원 측에서는 이걸 고발을 하면서 특별 채용 자체는 교육감의 정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특정인을 유리하게 절차를 운용한 것은 그건 직권남용죄가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법리가 지금 나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리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뭐 공수처에서는 이제 기소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라고 하지만 또다시 검찰의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과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거와 관련해서는 공소심의위원회도 공시 인정했다고 밝혔고 이제 이런 처음으로 시간을 되돌아가 보면 공수처 1호 사건인데 교육감이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그래도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이 사건을 택하는 거 보면 그래도 나름의 어떤 근거가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해석들 내지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공수처 입장에서는 나름 근거가 확실하다는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감사원에서 한번 이 검토를 거쳤던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기소에 대한 의견을
표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도 우리가 이전에 봤던 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는 경우도 많이 봤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수처에서 여러 뭐 4개월 동안 수사를 거쳤고 뭐그 이전에 감사원에서도 한번 이 감사를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리라든지 입증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직권남용죄라는 경우에는 뭐 적용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 검찰에서 다른 판단 또 아니면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도 법원에 다른 판단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쉽지 않은 사안이면 분명하고 검찰의 판단도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공수처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사건 등에 대해서 혐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 등을 공보하거나 공개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수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법해요. 이건 뭐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막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실시간으로 이제 수사 상황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는 그게 다 자제하는 추세로 이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요. 공수처 이 수사 공보 준칙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었고 대중적인 관심이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이 공보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도 발표가 됐었고 네. 또 교육감이라는 이 지위에 있어서 워낙 그 대중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공보 준칙에 따라서 이게 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희연 교육감 측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편견과 추측에 근거해서 결정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거라고 밝혔는데 수사심의위에서는 또 네.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우선 뭐 열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부터 네, 봐야 네, 됩니다. 네, 네. 사실 공수처에 지금 이제 이 공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이 조희연 교육감과 변호인은 상당히 반발했죠.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우리가 출석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일방적인 위원회였고 거기서 공소를 결정한 것이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번에는 그럼 마지막 절차로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아보겠다. 기억해 보시면은 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라든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경우가 최근에 있어서 몇 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수사를 중단하라든가 또는 기소하지 말라든가 예. 혹은 기소함이 마땅하다든가 네. 이런 위원회 의견이 나오는데 검찰이 이걸 꼭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참고로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조희연 교육감 입장에서는 이 수심위를 열어달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예. 먼저 검찰이 받아서 열어줄 것인가. 내용을 열어보니 너무 명백해서 이건 기소다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공수처와 검찰의 묘한 기싸움을 보면 공수처는 기소라고 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검찰의 입장이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수심위를 받을지 말지 혹 또 열린다면 거기선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올지 모두 다 지금 약간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예. 전개 과정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의 결정은 지금 나온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검찰의 판단이 있기 전에 만약에 수사심의를 받아주면 이제 수사심의의 결정이 또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이후에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또 다른 거고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앞서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건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이 되는 사항이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제 불기소하게 된다면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뭐 불기소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공수처가 출범을 해서 7개월 동안 이렇게 끌어왔는데 이거를 예. 검찰에서 바로 불기소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수처의 그 효용성에 대해서 공수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에서 부정당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이것도 굉장한 정치적인 파장에 이를 것 같고요. 반대로 공수처 결과대로 그대로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라고 하면 네. 그거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른 책임은 또 검찰이 또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기소를 하는 것보다는 보완 수사라는 절차를 한번 거쳐서 본인들이 한번 수사 결과를 한번 다시 한번 좀 리뷰해보는 아하. 절차를 거쳐서 조금 시간을 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으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공수처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의 특채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 결론을 내렸고 이제 검찰의 판단이 남아있다까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